안녕하세요. 5월 12일에 아파티니 논문이 나왔습니다. Cell Death Discovery에 해당 논문이 실렸는데요. 이름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세포 죽음 발견입니다. 세포의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발견한 결과물을 게재하는 학술지죠. 우리가 바라는 세포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의 죽음이죠. 이와 관련한 어떤 발견이 학술지에 실린 겁니다. 그 주인공은 아파티닙입니다. 이 학술지는 바로 네이처의 자매지 중 하나인데요. 네이처의 메인 페이지와 조금 다르죠. 홈페이지가 링크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이처 포트폴리오는 정말 많은데요. 클릭하면 해당 네이처 자매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지는 온라인판으로만 발행하는 네이처의 자매지이고요. 종이책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이처 자매지는 온라인판이 많은데요. 아마도 온라인판은 종이책을 찍어내는 것보다 비용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버 비용과 서버를 관리하는 인건비, 논문을 검토하는 인건비 정도 들 것입니다. 얼마 전 HLB 홈페이지에도 네이처 온라인판이 Cell Death and Disease의 아파티니 논문이 실렸었죠. 네이처 자매지이지만 오늘 보는 학술지와 다른 자매지입니다. 최근 아파티니 논문이 네이처 자매지에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학술지들은 똑같은 편집팀이 작업한다고 합니다. 앞에 Cell Death가 들어가는 네이처 자매지 3개가 전부 같은 편집팀에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티니 논문이 실린 저번 네이처 자매지도 이번 네이처 자매지도 같은 편집팀의 작업이라는 소리죠. 임팩트 팩터는 얼마일까요? 약 4입니다. 이제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ROS가 나오는데요. ROS는 활성산소입니다. 아파티닙은 ROS, 활성산소를 유도합니다. 활성산소의 활은 활발하다는 뜻인데요. 활발한 어린아이는 놀이터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뛰어다니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놀이기구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도 활발한 산소입니다. 화학적인 관점에서 활발하다는 건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산소는 왜 반응성이 뛰어날까요? 그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된 것을 찾기 위해 마구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뺏는 겁니다. 산소에게 결핍된 건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가 몇 개 더 있어야 산소는 안정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자가 없다면 전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안정한 상태에 있던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죠. 그렇게 산소는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를 빼앗긴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산소로부터 전자를 빼앗기면서 불안정해집니다. 때론 붕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망가지는 겁니다. 산소 옆에 있다가 산소한테 전자를 강탈당한 물질은 우리가 흔히 산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안정된 상태였는데 산소가 나의 전자를 뺏어간 것이죠. 산화됩니다. 망가지겠죠. 대표적인 산화는 철이 녹슬고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 음식이 쉬는 것들입니다. 변했죠. 왜냐? 산소가 전자를 뺏어갔기 때문이죠. 철이 녹슬고 사과도 갈색으로 변하게 하는 산화가 만약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죠? 산화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화는 인간의 몸속에서도 생깁니다. 우리는 숨을 쉽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산소를 사용하는 것이죠.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부산물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 몸을 산화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빨리 산화되겠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생기는 게 활성산소인데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면 그 부산물인 활성산소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많이 산화되겠죠. 수명이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활발히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짧은 겁니다. 심지어 노화를 유발하는 질병의 90%는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크다 보니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세포도 공격하고 DNA도 공격해서 망가뜨립니다. 자동차 사고나 바이러스 감염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우리 몸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에 의해서도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보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우리는 평가절하합니다. 질병의 90%가
아로에스가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배기가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매연이 건강에 나쁠 것 같아서 멀리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배기가스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활성산소죠. 그만큼 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가 진화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활성산소도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활성산소지만 외부의 적을 망가뜨려서 물리치는 것도 활성산소라는 것이죠. 다만 적을 망가뜨리는 것 이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면 우리 몸도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균형이 중요하겠죠. 활성산소는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활성산소를 생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에서 5% 정도는 활성산소로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활성산소로 만들어지는 비율은 작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를 얘기해서 비타민C가 유명해졌고요. 한국에서는 이왕재 박사가 비타민C의 효능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를 꼬박꼬박 먹어주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화와 질병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활성산소는 주변 물질을 산화시켜서 망가뜨립니다. 내 몸을 산화시키면 안 좋고요. 외부의 적을 산화시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파티닙은 ROS 활성산소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적을 공격할 때 ROS를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바로 활성산소가 암을 공격하면 좋은 겁니다. 암은 내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제거해야 하는 세포입니다. 당연하게도 활성산소는 폐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산소를 유도하는 게 아파티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은 아파티닙이 활성산소를 유도하면 우리 몸의 세포도 영향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건 아마도 아파티닙은 정상세포보다 암세포 주변에 많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활성산소는 주변의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전자를 강탈당하는 겁니다. 아파티닙의 주변에 정상세포가 많다면 우리 몸이 타격을 받겠지만 아파티닙의 주변에 암세포가 많다면 암세포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일을 하는 게 항암제죠. 아파티닙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는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세포들을 타겟팅했습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역시 빠르게 자라는 다른 정상세포들도 공격을 받았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러죠.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이름에 걸맞게 그보다 더 암세포를 잘 표적합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여 암세포만을 표적하여 접근하여 치료합니다. 아파티닙은 혈관신생 억제제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혈관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특성을 타겟팅하는 것이죠. 아파티닙은 그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아파티닙은 경구약이죠. 알약입니다. 꿀꺽하고 삼키면 아파티닙이 기가 막히게 암세포를 찾아가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암세포의 특성을 타겟했으니 암세포 주변으로 아파티닙이 많이 몰려갔을 겁니다. 활성산소를 유도하겠죠. 타격을 입는 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비율적으로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아파티닙은 부작용이 작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작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상세포는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암시합니다. 정상세포를 건드려서 공격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티닙이 유도하는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를 훨씬 잘 공격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 주변에 아파티닙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세포보다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암세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조 유형입니다. 네이처 자매지에 따르면 아파티닙은 활성산소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폐암세포를 억제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 주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